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민주당 내분이 조금 이제 폭발하고 다시 있습니다. 자, 이 폭발은요, 이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일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김동연과의 충돌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어제 국감장에서 김동연, 이 경기지사가, 이재명의 법화, 이거 문제 많다. 다 조사했다. 최소 60일에서 100건까지 된다. 요렇게 돼가지고 요거를 답변했거든요. 정우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요거 가지고 지금 개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관련 내용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법화 제보자인 조명현, 전 경기도지원이죠. 이 조명현 씨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지내왔고 어떤 신변 위협을 또 겪어왔는지 보도를 이 폭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이 끝나고 내려가는데 정진상 측에서 이 딱 짜려보면서 신변 위협을 가했다. 일종의 테러 위협을 가한 것이죠. 야, 이거 정말 그러니까 개딸들 난리죠. 정진상 측에서 이거 개딸들 동원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민주당 내분 플러스 이 신변 테러 위협까지 전부 다루어지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징계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 자신의 최측근 박찬대한테 지령을 내렸네요. 지령. 안 하겠다는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강행을 하는데, 이재명이 잘하는 게 뭡니까? 이 꼼수 작전. 그렇죠? 예. 거짓말 작전, 이런 걸 잘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어떤 징계 문제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박찬대의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이죠. 미국의 이스라엘 이번 가자, 이 병원 폭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내에도 좌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친팔레스타인 좌파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의회를 점거하는 대규모 폭동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무려 300명을 미국 경찰이 전부 체포해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불똥이 말이죠. 미 정과의 한 폭발로까지 지금 튀고 있다. 예,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이 박찬대 오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박찬대가 사실 이 자막에도 써 있지만은요, 최고위원회 누가 나올 줄이나 알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내에 딱 출마를 해서 당당히 됐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정말 충성 맹견이나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가결파들 징계한다 안 한다 이런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정청래에 이어서 이 박찬대가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해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대로 징계를 하겠다는 것도 결정된 바 없고, 그렇다고 징계를 안 하겠다는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 예. 한마디로 이제 이재명의 눈치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MBC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나온 건데,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이가 무슨 특별한 지시를 해온 거 없느냐? 물어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 우선요, 징계 논의는 홀드하라. 예. 징계 논의를 지금은 하지 마. 이렇게 홀드하라고 돼 있지, 그거를 취소하거나 아니면은 강행하라. 이게 아니고, 그 얘기는요, 내가 지금 마음의 결심을 서 있지만은 지금은 내가 발표할 때가 아니야. 알려줄 때가 아니야. 아니면 아직 나도 이것저것 고심을 많이 하고 있어. 그런데 제가 보기에요, 고심 단계는 이미 넘어갔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결파 이런 징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뜨거운 이 핫포테이토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통합을 얘기할 때다. 통합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작은 차이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이미 마음의 결심은 서 있는데, 속으로는 당연히 그냥 죽이고 싶죠. 예. 그런데 이제 죽인다고 달려들어서 칼을 빼면 그 역풍이 누구한테 오냐? 이재명 본인한테 온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통합을 일단 전면에 내세우고 작은 차이는 극복하자. 그래서 정말로 통합적으로 나가는 것처럼, 즉 이 가결파 비명계 의원들을 자기가 쫙 포용력 있게 끌어안고 가는 것처럼 보이게 메시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논의 시기를 홀다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논의 타이밍, 시기를 홀다라고 돼 있거든요. 징계를 홀다라는 게 아니에요. 징계는 한다는 말이 지금 전제로 깔려 있어요. 아니, 징계를 하니까 그 시기 그거 홀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딱 그대로 이 워딩을 옮겨놓으면 이재명 대표가 징계와 관련된 논의 시기를 홀더하자 이렇게 뜻을 전해왔다는 겁니다. 징계 논의를.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민주적으로 논의를 봐서 하지 말자고 하면 안 하고 하자고만 하고 노노노. 저 이재명의 그 승질을 보십시오. 그럴 인간인가. 예. 그래서 이재명의 마음속에는 칼을 딱 빼서 찌른다. 요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박찬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본래 이번 주에 이제 당무 복귀를 할 줄 알았는데 건강이 생각보다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내주에는 복귀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것도 가봐야 한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재명이가 X같이 약어가지고 우선 당무 복귀로 나오면 기자들이 또 쫙 달라붙잖아요. 근데 지금 재판은 계속해서 한 주에 2번, 3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 초기 단계에 있는 대장동, 그리고 이제 무르익어가고 있는 공직선거법, 요런 데 있어서 이제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건강을 핑계 대면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재판 준비할 시간을 버는 거예요. 왜? 나 재판 준비하기 때문에 당무 수행 못해. 이러면 이거 봐라. 이게 재판 리스크 아니냐. 너 그러니까 당대표 빨리 내려와. 요런 또 비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죠? 이런 걸 일타이매. 그래서 이렇게 건강을 핑계댈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건강을 핑계로 해서 그 민감한 징계 문제도 살짝 비껴나가고, 그리고 지금 재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의 재판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그래서 방탄막을 올리고 요 XX 작전을 쓰는 거예요. 아주 그냥 X 같은 야근 작전을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지 무슨 가짜 단식은 인간이 지금 이 병원에서 지금 퇴원한 지가 언젠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거짓말이라고. 순전히 이 건강 관련 얘기는 거짓말이다. 또 결정적인 단서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뭡니까? 강서 선거 이따 내가 저녁 6시에 갈게 해놓고서 2시간 3시간 있다가 나 못 가. 핑계가 뭡니까? 나 건강 때문에 못 가 해놓고 그 다음날 아예 병원을 퇴원을 해버렸잖아요. 그런 환자가 강서 선거 가서 30분 연설을 못하는데 병원 퇴원한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자,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당무 복귀하지 않은 이유는 뒤에 숨어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재판을 숨어서 준비한다는 얘기는 죄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될지 연구를 한다.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머리가 복잡해지죠. 예. 그러니까 징계 문제도 뒤로 미루고 당무 복귀는 안 하고 병원서는 퇴원하고 이 모순되는 행패를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일종의 행패 벌이는 거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것만큼 국민에 대한 행패가 어디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진행자가 이재명이가 징계하려고 하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 통합을 선언하기 위해서 온다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통합 선언한 게 아니고 절차적인 문제 때문이야. 왜? 지금 당원 5만 명이 찬성을 했으니까 입장 발표를 해야 되는데 실무진 이제 윤리에 회부하자. 요렇게 보고를 하면 윤리에 회부해야 되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무적 판단에서 이건 그 윤리에 넘기지 않을래? 그럼 또 안 넘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정무적 판단이 이게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거예요. 비명계를 대상으로 사기치는 좀 논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이제 이 박찬대 얘기를 마치고, 이번에는 이제 법과 제보자,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법과 제보자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기자회견을 끝나고 내려가다 보니까 정진사 측에서 딱 짜려보고 지켜서고 있다가, 길목을 지켜서고 있다가 딱 짜려 보는데 너무나 겁이 많이 났다는 겁니다. 무서운 눈빛으로 한참을 쳐다봤다. 예. 야, 이게 너 죽었어? 알았지? 딱 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지 않아도 계속 숨어 다니고, 그야말로 날품풀이 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허리 다쳐갖고 또 일도 못하고,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하여튼 이 법과와 관련돼서, 어제 이제 그 국감장에 나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참고인으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참고인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민주당이 이거를 갖다가 뒤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루를 앞두고, 우리 이거 국감장 나오지 마.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참고인으로 나오겠다는 것을 캔슬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감이라고 하는 이런 이 무대를 통해서 얘기하려다가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법관 문제가 어제 고스란히 노출했어요. 그러니까 정진상 이 팬덤들이 쫙 짜려보고 있고 조명래 씨가 무서웠다는 거 아니에요.
너 알았지? 딱. 그래서 정자수가 날 노려봐서 두려웠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재명이는 왜 당당히 사냐? 나는 왜 당당히 못 사냐? 이거 사회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재명이 당당히 사는 걸 보고 내가 왜 이렇게 숨어서 지내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왜 신용불량자까지 되어야 하느냐? 열이 받쳐갖고 어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동안에는 뭐 A씨, 모자이크 처리돼서 언론에도 안 나왔는데 이름과 얼굴이 동시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을 보면 이재명이든 김행이든 전부 다 명백한 범죄 행위다. 그리고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알고서도 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폭로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면서요. 어제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신고를 두고 돈 때문에 그런다. 이런 따위의 음해성 말들이 많은데 돈 때문에 했다면 내가 신고하지 않고 대신에 이재명이를 찾아가지 않았겠느냐? 딱 잘라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 얼굴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돈 때문에 이런 공익신고를 할 사람인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잖아요. 예. 자, 그러면서 이 공익 신고한 이후에 그 생활의 이제 고통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고 후에 결혼했는데요. 몸도 마음도 엉망이나 일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올 1월 말에야 야간 택배기사 일을 시작했는데 40kg짜리 덤벨과 같은 무거운 물건을 배달하다가 다쳐갖고 6개월 만에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신용불량자까지 됐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번 국감 때는 생계가 곤란한 공직신고자의 경제력 지원, 취업훈련제도 이런 거를 필요하다고 역설을 하고 싶었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이런 기회도 갖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몸도 아프고 수입도 끊겨가지고 끊겼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조용히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으로 낼 예정인데요. 책 제목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부제가 이재명의 신박한 법과놀이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죄인처럼 숨어 지내했더니 했던 이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이런 책을 썼다. 그리고 나는 사실만 얘기했고 증거도 많고 이재명이가 법카 자신하고 아이를 위해서 사적으로 썼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다. 잘못을 해도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불구속된 이재명이는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다. 나는 바위에 먼지를 던지는 수준이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누군가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게 용기를 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입장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이 나오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책을 소개해 드리고, 이 공익제보자의 이 책이 최소한도 조민책보다는 많이 팔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자, 그래서 책이 나온 다음에 또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가 어제 최소 61건, 최대 100건 정도의 법과 유용 의혹이 있다. 요거를 갖다가 전격적으로 공표를 했고요. 요거는 김동연 지사가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감사를 통해서 이게 다 진행돼가지고 이게 알려졌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개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왜 이거를 공개했느냐? 더군다나 김동연 지사의 경우에는 과거에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국정감사가 뭔지도 다 알고 그럴 텐데 이게 그냥 정우택 의원이 법카 이렇게만 얘기했지 이재명, 김혜경 얘기 안 했는데 왜 김혜경, 이재명 이 법카를 갖다가 전부 폭로하느냐? 예, 요거에 대해서 지금 열이 받쳐 있어요. 의도가 도대체 뭐냐? 그런데 이제 취임하고 나서부터 이재명하고는 이제 거리를 둬야 되죠. 이재명 같은 하고 똑같이 나오면 이게 김동연의 정체성이 살아나겠습니까?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반 이재명 노선을 걷고 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측 의견이에요. 이거 봐라. 이제 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재명을 제끼면서.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X 딸들이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난리를 치고 있대요. 예, 뜨하겠다. 그래서 특히 재명인의 마을 도대체 누구 덕택으로 지사가 됐는데 이제 와서 뒤통수를 치냐. 대표에 대한 배신은 정치 생명 죽음이다. 예, 이렇게까지 아주 험하게 입장문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경기도에서요, 공식적인 또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 작년 4월 취임 전에 끝난 감사 결과를 얘기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관련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다. 요렇게 언론에 공개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경기도 홈페이지에 올라온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사건 당사자 이름은 물론이고 유용 건수, 금액,
이런 것들이 전부 비공개 처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김동연 경기지사도 몸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의회 점검 사건을 말씀드리겠는데, 친팔레스타인 시위되니까 반이스라엘 그 단체죠. 여기에서 미 의회 사무동을 어제 전격적으로 점거했고, 따라서 이 경찰에서 현장에서 300명 정도를 체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 내 상황도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을 갖다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단체의 경우 유대국가 건설 운동에 지금 이제 반대하는 유태인 좌파 단체가 이러한 좀 시위를 하는 거, 이거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어려운 우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어제 300여 명이 체포됐고 그중 3명은요,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본토에서까지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침투, 무력 충돌 행위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고요. 또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바라겠는데요. 유태인 좌파단체에 의해서는 이스라엘 정부가 인종학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적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다 뭉쳐도 될까 말까 한데, 이렇게 이제 좌파단체까지 나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다 보면 지금 미 의회에서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이 지원운동, 여기에 좀 비판적 시각을 강하게 표출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점에서 우려스러운 행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본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오찬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